제가 천문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별 같은 걸 찾으시나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세상에 새로운 별을 찾냐고? 요즘 시대에 대체 어떤 할짓 없는 천문학자가 새로운 별 찾기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19세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태양계 안에서 새로운 소행성이나 해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최첨단의 자동화 망원경으로 하늘 전역을 훑어보면서 거의 모든 별과 은하들을 파악하고 방대한 지도를 완성해 놓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21세기 천문학자 대부분은 새로운 별을 눈으로 하나하나 찾는 그런 귀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 큼직한 행성, 주요 천체들은 다 발견해 놓았고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별 의미 없는 작은 부스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우리 태양계 안에 발견되지 못한 숨은 행성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명왕성이 우리 태양계 가장 마지막 9번째 행성으로 불리던 바로 그 시절, 마이크 브라운은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어둠 속에 10번째, 11번째 행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주변 동료들은 다들 안타까운 눈빛으로 브라운이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걱정했지만 그의 외로운 새로운 행성 사냥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은 중세시대 선배 천문학자들의 유훈을 그대로 물려받은 21세기 최후의 행성 사냥꾼이라고 부를만 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랫동안 별 소식이 없었던 마이크 브라운은 돌연 태양계 끝자락에서 새로운 천체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천체들은 명왕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크기와 모습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브라운은 드디어 명왕성의 뒤를 잇는 10번째, 11번째 행성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며 뿌듯해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소천체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던 브라운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누구에게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연구팀만 몰래 발견해놓고 자기들끼리만 연구하고 있던 바로 그 천체를 지구 반대편에 얼굴도 모르는 또 다른 천문학자가 새로 발견해서 발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21세기 최후의 행성 사냥꾼 마이클 브라운에게 벌어졌던 천문학계 희대의 도둑질 사건, 그 전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마이클 브라운은 태양계 끝자락을 맴돌고 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 발견된 그 천체에게 산타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죠.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천체인 건 분명했지만 브라운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아직 산타라는 새로운 천체가 존재한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그 천체가 정말 명왕성보다 더 큰지, 그 특성은 어떠한지 아직 그 어떤 과학적인 특징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아직은 산타의 발견을 온전하게 세상에 공표하기에는 그 천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추가 관측을 하던 브라운은 산타 곁을 돌고 있는 작은 위성 2개를 발견합니다. 그 위성들은 오래전 산타가 다른 천체와 충돌하면서 튀어나간 파편들 중에서 계속 산타 곁에 붙잡혀 살아남아있는 조각들이었죠. 브라운은 이 두 위성에게 산타클로스를 이끄는 술록 2마리의 이름, 루돌프와 블리첸이란 별명도 지어주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네이밍 센스죠? 바로 이 산타 주변에 위성이 맴돌고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산타 곁을 돌고 있는 위성까지의 거리와 그 속도를 보면 그 위성들을 붙잡고 있는 산타의 정확한 중력, 산타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산 결과 아쉽게도 산타는 명왕성의 3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였죠. 명왕성보다 훨씬 큰 진정한 10번째 행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거죠. 브라운은 이제 이 다양한 계산 결과를 잘 담아낸 한 편의 논문으로 열심히 작업해서 산타의 존재를 세상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문 작업을 하던 와중에 브라운은 이상한 메일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나사의 연구진들이 브라운에게 K40506A라고 하는 천체의 발견 소식을 언제 발표할 건지, 그 천체를 자신들이 추가로 관측해봐도 될지에 관한 문의 메일이었습니다. K40506A는 바로 산타인데요. 이 기다란 1년 번호는 산타를 처음 관측했던 브라운의 망원경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한 1년 번호였습니다. 여기서 K는 카이퍼 벨트를, 40506은 당시 사진이 촬영되었던 날짜인 2004년 5월 6일, 마지막 A는 그날 밤 처음 찍힌 사진이란 뜻이었죠.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K40506A라는 긴 일련 번호는 브라운의 컴퓨터 안에서만 산타를 지칭하는 이름이었죠. 대체 브라운의 연구팀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사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산타를 K40506A라고 부르는 걸까요? 브라운 몰래 컴퓨터를 해킹이라도 한 걸까요? 나사 과학자들의 수상한 메일이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먼저 산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죠. 브라운보다 먼저 산타의 발견을 발표한 사람은 바로 스페인의 천문학자 호세 오르티스였습니다. 오르티스는 산타를 2003EL6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일련번호로 부르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는 산타가 명왕성보다 더 거대하다는 잘못된 내용을 담아서 소식을 발표해버렸죠. 하지만 남몰래 산타 주변의 위성을 발견해서 산타의 정확한 질량을 파악하고 있던 브라운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자들과 동료 과학자들은 브라운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페인의 오르티스 연구팀이 발표한 2003-EL61이란 천체가 바로 브라운이 연구하고 있던 그 산타와 똑같은 천체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죠. 뭔가 미심쩍고 허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브라운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산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엄연히 산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오르티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풀리지 않는 미심쩍음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브라운은 앞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대뜸 언급했던 K40506A라고 하는 일련 번호를 구글링 해보았습니다. 브라운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학회 발표를 앞두고 산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은 논문 초록 정도가 검색이 되었죠. 그런데 쭉 검색 결과를 훑어보던 브라운은 이상한 웹사이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5월의 어느 특정한 날 칠레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관측한 모든 천체들의 데이터를 쭉 정리해놓은 아카이빙 웹사이트였는데요. 그 웹사이트는 칠레에 있는 거대한 망원경에 들어간 카메라 장비를 제작했던 오하이오의 한 천문학자가 관리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악의 없이 단순히 자신이 관리하는 카메라가 매일 어떤 천체를 촬영하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죠. 브라운은 그 웹사이트의 숫자를 조금만 바꾸면 K40506A가 찍힌 또 다른 날짜의 사진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만약 누군가 우연히 학교에 등록한 브라운 지도 학생의 논문 초록을 읽어보고 K40506A라는 천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K40506A를 관측했다고 기록한 망원경 카메라의 일지 웹사이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브라운이 한 방식처럼 너무나 손쉽게 K40506A가 찍힌 여러 날의 관측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여러 날짜에 찍힌 K40506A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궤도를 계산하고 이것이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 흥미로운 천체란 사실을 누군가 눈치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후 산타의 발견이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 망원경 카메라의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던 오하이오의 한 천문학자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 천문학자도 브라운이 발견한 천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을 듣고 나서 웹사이트에 누가 접속했는지 로그 데이터를 뒤져보기 시작했는데요. K40506A가 촬영된 사진 데이터에 어떤 사람들이 접속했는지 그 IP 주소를 살펴봤죠. 당연히 대부분은 브라운이 근무하던 칼텍 연구실의 IP 주소로 접근한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뭔가 이상한 IP 주소가 등장을 했는데요. 브라운의 지도 학생이 학회 발표를 위해서 논문 초록을 등록하면서 K40506A란 천체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브라운의 연구실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의 IP 주소로 접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소는 오르티스가 근무하던 스페인의 한 대학교 IP 주소였죠. 끝내 오르티스는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진 못했지만 현재 브라운을 포함한 대부분의 천문학들이 상상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선 브라운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이 K40506A란 천체의 이름이 담긴 논문 초록을 학회에 등록합니다. 학회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우연히 그 일련 번호를 발견한 오르티스는 망원경 카메라의 아카이빙 웹사이트 속에서 K40506A가 찍힌 날의 사진을 발견했죠. 그리고 여러 날짜에 걸쳐 찍힌 K40506A의 움직임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명왕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흥미로운 천체란 사실을 눈치챘죠. 여러 날짜에 찍힌 사진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르티스는 그 천체의 정확한 궤도 역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물론 훨씬 과거에는 이 천체가 대강 하늘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었어야 할지도 알 수 있겠죠. 영악하게도 오르티스는 브라운보다 앞서서 우연히 또 다른 망원경으로 K40506A가 찍힌 사진이 없을지 찾아봤겠죠. 그리고 운 좋게 또 다른 망원경이 2003년 우연히 K40506A가 하늘을 지나가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발굴해냅니다. 그렇게 오르티스는 뻔뻔하게 자신이 찾아낸 2003년의 사진 속에서 K40506A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던 것이죠.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밝혀진 이후 오르티스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브라운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으면 다른 주변의 과학자들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발표해야지, 그 천체를 연구할 기회를 나눠주지 않고 혼자 꽁꽁 숨겨놓고 연구하고 있던 브라운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말이죠. 저 새끼 술 나쁜 새끼예요!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학계에 공유해야 하는 학계의 전통을 먼저 깨트린 브라운이 더 나쁜 놈이라면서
브라운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브라운과 오르티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불미스러운 논란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을 때 다른 동료들도 함께 연구에 뛰어들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일단 그 천체의 존재만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섣부른 발표 이전에 일단은 발견 소식을 꽁꽁 숨겨놓고 정확한 그 특성을 다 파악하고 나서 왜곡되지 않은 정보로 온전하게 세상에 공개해야 하는 건지, 대체 무엇이 과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으로 빚어지기도 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천문학계에선 전통적으로 새로운 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 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K40506A의 이름은 누가 지어야 마땅할까요? 처음 그 존재를 알고 나서 혼자 꽁꽁 숨긴 채 성실히 연구했던 마이클 브라운? 아니면 우연히 그 천체의 존재를 알아내고 브라운보다 먼저 나서서 그 천체의 존재를 세상에 공표했던 오르티스? 현재 국제천문연맹에서 그간 새롭게 발표된 천체들을 쭉 정리해놓고 있는 리스트를 보면 K40506A가 결국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각 천체가 처음 촬영된 망원경의 이름과 처음 촬영된 날짜,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천체의 이름, 그리고 간단한 물리량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의 K40506A만 혼자 이상한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K40506A를 처음 발견한 망원경은 스페인의 망원경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K40506A의 새 이름은 칼텍의 브라운 연구팀이 제시한 하오메아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오메아는 하와이 신화 속에서 몸이 산산조각나면서 그 조각들로 또 다른 신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신의 이름인데요. 자신이 깨지면서 날아간 파편들이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K40506A, 산타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다른 천체와 다르게 K40506A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오르티스도 브라운도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재밌게도 스페인의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되었고 칼텍의 천문학자가 이름을 붙인, 발견한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발견된 이상한 상태로 천체가 기록되게 되었죠. 이 한바탕 행성 도둑질 소란이 있고 나서도 브라운의 새로운 행성 사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고 싶었던 명왕성보다 큰 크기의 소천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결국 2006년 명왕성마저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버리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한동안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을 죽인 장본인 플루토 킬러라는 재미있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멘탈 갑 마이클 브라운은 참 유쾌하게도 이 플루토 킬러를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로 쓰고 있죠. 어쩌면 명왕성의 뒤를 잇는 새로운 10번째, 11번째 행성의 발견자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마이클 브라운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나서서 명왕성과 함께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소천체들 역시 절대 행성으로 인정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마이클 브라운은 자신의 명예보다 앞서서 과학자로서 지켜야 할 과학의 그 합리성, 그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천문학자일 겁니다. 이후 마이클 브라운은 자신이 명왕성 주변 소천체들을 탐사하고 어떻게 해서 플루토 킬러란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지, 명왕성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일대기를 담은 책을 한 편 출간을 했는데요. 브라운의 책 How I Killed Pluto라고 하는 책을 감사하게도 제가 번역을 맡게 되어서 최근 그 번역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드린 희대의 행성 도둑질 사건을 비롯해서 태양계 소천체들을 탐사하면서 벌어진 크고 작은 다양한 일대기들이 바로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근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채널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저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 명왕성,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제가 직접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처음으로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명왕성이 쏙 빠진 태양계가 뭔가 허전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